이야기를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요즘에 많이 쓰는 어휘 있잖아요. 습관적인 어휘들. 너무, 되게, 진짜, 정말. 그런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그런 그 어휘는 좀 지양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의 남발입니다. 했습니다. 어미로 하거나 까 어미로 하는 게 좋은데 요즘 학생들은 그랬는데요. 제가 그래갖고요. 다녀왔는데요. 좀 재밌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요의 남발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어투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 어미를 흐리는 거.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뭐 여기서 끝난다거나 어미를 흐리는 그 요즘 젊은이들의 어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 시선입니다. 시선이 계속적으로 분산이 돼요. 그냥 불안하게 눈동자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거나 깜빡인다든가 면접관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땅을 쳐다본다든가 허공을 쳐다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당히 그 학생에 대해서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말 속도도 평상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빠르거나 또 너무 느리거나 하지 않는 적당한 속도로 이야기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많네요. 하지 말아야 되는 분들이. 네,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들어도 정말 그 요새 젊은 친구들이 참 많이 하는 습관들이에요. 예, 그렇지 네,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저걸 다 안 할 수가 있죠? 눈 맞춤 같은 경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수준하고는. 네. 면접 때, 그 모의 면접 때 가장 준비했던 게 시선 맞춤입니다. 그럼 그것도 친구들과의 연습을 통해서 친구들에게서 지적이 나왔습니까? 네, 친구들끼리 해도 조금 긴장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시선이 맞춰지고 또 평소 때는 잘 못하게 될 때도 있지만 네. 딱 면접 때만큼은 시선을 맞추자 이런 목표를 두고 면접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라는 표현도 너무 많이 쓰면 좋지 않습니다. 이미 통과했습니다. 통과했고요. 그러면 현재 입학사정관으로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 입학사정관들께서 보는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본다. 이런 점은 좋게 본다라는 걸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태도와 관련된 부분은 윤영미 아나운서께서 지금 정확하게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주의를 해두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답을 할 때 좀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대답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논리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는 아무래도 두괄식 답변이 아무래도 효과적인 답변 태도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간단 명료하게 핵심들을 분명히 드러나도록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장황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하면 2분 이상 이 진행이 되는 이런 답변도 있거든요. 상당히 좀 지겨워요. 예,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호한 표현을 좀 더 삼가고 표준어로 대답을 해라.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특정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억양에서 높낮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불이익 당하지 않느냐. 그거는 태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함부로 아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기보다는 실제 사투리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표준으로 사용만 하면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충분히 평가를 받는다. 그다음에 꼭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아까 심층 면접에서 반드시 보충적인 질문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들이 보충적인 질문을 할 때 의도를 순간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앞부분에서는 찬성과 관련된 견해를 얘기하다가 교수님께서 반박을 하는 쪽에 얘기를 하니까 또 반대쪽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일관성이 없는 답변이 있는데 이런 태도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일관적으로 또 얘기를 해야 되고요. 예의도 차려야 되고요. 또 생각도 바르게 하고 있어야 되고요. 눈도 잘 맞춰야 되고요. 학생들 쉽지 않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결론을 먼저 말하는 두괄식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얘기를 좀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라고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저는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풀어주고 본론을 쭉 이야기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결론을 그래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기예보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비가 많이 온다. 네. 자, 뭐 오늘 바람이 얼마나 불고 또 기온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쭉 이야기하기보다는 맨 처음에 오늘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립니다. 네. 그 비의 양이 얼마고 뭐 기온이 어떻고 나중에 다시 오늘 비가 많이 내립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오늘 비가 오는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 짧게. 결론, 본론, 결론인가요? 그렇죠. 연역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귀납법적인 것보다는 면접에서는 연역법적으로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답을 먼저 얘기